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예전에 워낙 빵빵 터졌었기 때문에 다소 실패작이다. 그냥 뭐 지난주 이후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히트작을 계속 양산해야 되는데. 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주제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리차드 도킨스도 왔다 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인데. 예, 들어야죠. 네. 자, 팟캐스트로. 리차드 도킨스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만날 때 그랬거든요. 당신이 세계적으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더 유명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시작했거든요. 인터뷰를. 네. 방송에 안 나왔지만. 끝나고 나서 그 도킨스가 굉장히 즐겁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면서 거기 같이 왔던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진짜로 유명한 사람. 네. 저 사람 뭐냐고. 살짝 경쟁심이 느껴졌나 보죠? 아니, 저런 애무로 어떻게,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 저 건강보건 상식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보건상식. 네. 왜 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연병이라고요. 장티부스? 네. 네, 장티부스. 그 유명한 최모 씨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1군 법정 전염병인 연병의 뜻과 특성,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죠. 이게 그럼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병이었고요. 근데 물론 이 말이 좀 욕처럼 사용된다고도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자는 전염할 때 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원래 뜻은.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환을 가리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은 크게 6가지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어원에 맞춰서 그 의미를 풀자면 전염병 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네, 전염병을 앓고 있네, 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걱정의 의미네요. 네. 또는 경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피해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1군 전염병이 가장 전염이 빠르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콜레라,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연병이 포함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외래어로는 장티푸스라고 하죠. 장티푸스.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하실 텐데, 근데 이 이름을 장티푸스를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아니고요. 장티푸스입니다. 장에 티푸스가 걸렸다는 네, 거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위장인데, 위장에 걸리는 티푸스라는 뜻인데, 티푸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혼란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환자가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혼미해지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안 걸려봐가지고. 예. 열이 굉장히 올라가나 보죠? 예, 그래가지고 혼미해져서 붙은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자어하고 이제 서양말이 뒤섞인 뭐 돈가스 같은 그런 식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살모넬라균. 네. 장이 한자고 티푸스가 이제 그리스어죠. 그래서 결합된. 네네. 이게 전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 같잖아요. 네, 뭐 병명인 줄 알았어요. 장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장 프랑스. 장이 걸린 질병인가? 그렇죠. 네. 이 살모넬라균에 감염이 되는데요. 살모넬라 중에 한 종류의 살모넬라 타이피균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피. 근데 이 주 감염 경로가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물질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거를 먹기는 쉽지 않은데 그걸. 이렇게 우연히 섭취가 되던가 뭐 오염된 뭐 경우가 이렇게 생기죠. 예. 그래서 일단 연병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불결한 생활이나 좀 이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봄직하죠. 증상은 일단 고열, 두통, 구토 등이 일어나고요. 서강대학교 보건실의 자료에 따르면 심한 경우에는 건드려도 반응이 없거나 정신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또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헛소리. 네. 허공을 쳐다보는 거는 정신이 좀 나가는 상태. 멍한 상태가 되고 너무 발열이 심하고 그러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그 최 씨의 경우에는 그 헛소리 부분이 바로 강한 의혹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허공 부분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묵비권을 행사했다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면 할 수 있는 게 허공을 쳐다보는 거. 그렇죠. 아하. 네, 의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설명이 되네요. 막 설득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염성이 어째 심하기 때문에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즉시 그 사실을 큰 소리로 주위에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이제 또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말이 유통되고 사람들한테 네. 굳어지게 됐을 그 유래를 찾아보면 저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전염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네. 사망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다라고 외쳐서 나머지들에게 그 근처에 가지 마라.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성 구호였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합병증으로 특이한 부분은 간이 커지는 증세가 있습니다. 간하고 비장이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고요. 아프겠네요.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네. 그렇죠. 커지면 안 되는 게 커졌으니까 아프겠네요. 네. 참 걱정됩니다. 역사적으로는 1960, 70년대 이른바 개발 독재 시기하고 유행 시기가 겹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는 한 해에 수천 명씩 감염이 됐고 치사율이 꽤 높아서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은 25%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죠. 1960년대, 60, 70년대. 70년대에도 이미 아직도 25%에 대한 치사율. 네네.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 다 이렇게 그 격리를 했었고요. 역사적으로 삼국 사기에서부터 기록이 남아있고, 조선시대 중종 19년인 1524년에 대유행을 했다고 중종실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연명이. 네. 이런 경우에 보시다시피 요즘도 환자가 생기고 있고요. 이제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죠. 역시 서강대학교 보건실의 자료에 의하면 일단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뇨에 의해 전염이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은 근데 과거처럼 수세식도 아니고, 네. 수세식이 아니라 저기 뭐라고 부르죠? 퍼세식이요? 퍼세식도 아니고 그 위생 조건은 굉장히 향상돼서 그럴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뒷간과 가까웠잖아요. 네. 소위. 그리고 또 그걸 야채 뿌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얼음으로 인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어디서 접촉이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런 분들의 사생활을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감염이 된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염이 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환자나 보균자는 강제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고요. 네, 또 주변을 깨끗이 철저하게 소독 내지 소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성 보균자의 발견 처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 최모 씨의 경우에는 활발한 그 활동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국내 대유행기 1970년대와 겹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성 보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왜 맞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고함을 지른 미영원 네. 그 아주머니는 그런 의학 지식을 다 갖추고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인류애라고 할까요? 경각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특검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자들에게 조심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밝혀드리기 위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방 접종을 우리가 어릴 때 맞았는데 지금 일반인은 필요 없고 고위험인 군인 경우에 접종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위험군이냐면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이분 가족이 덴마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사실 보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주사 맞아야 된다. 빨리 현지 보건 당국이 역학 검사를 해서 덴마크 검찰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균 및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위해서 국내 송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결의를 드리고요. 이 연병을 포함한 1군 법정 전염병의 대부분은 소위 후진국형 질병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깨끗하고 아까 말씀 지적하셨지만 깨끗하고 시스템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통령이 변기를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갑자기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 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니까. 네. 네. 이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변기에 그렇게 집착한 게 아닐까. 갑자기 이해가 가려고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후진국형 질병이다 보니까 이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정비된 나라의 경우는 잘 발발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번 치료. 이 거울을 삼아서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생제로 하는데 예. 네, 요즘은 잘 낫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격리 수용되고 예. 얼마 정도 격리가 필요합니까? 보균이 오래된 경우에는 2년 동안 관찰을 해야 되고요. 관찰을 2년.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지적이 된 만큼 우리 보건당국에서 좀 확실하게 좀 지금 처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구치소에 있는 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처사네요. 네, 독방에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화장실 같은 거를 다 다른 사람하고 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예, 독방에 이렇게 격리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이제 나를 여기까지 하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 예전에 워낙 빵빵 터졌기 때문에 다소 실패작이다. 그냥 뭐 지난주 이후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오히려. 히트작을 계속 양산해야 되는데 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주제하고 약간 상관관계가 있는 리차드 도킨스도 왔다 갔습니다. 네, 알고 방송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었습니다. 네, 관심이 없어서요. 아니 이제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인데. 예, 들어야죠. 네. 자, 팟캐스트로. 리차드 도킨스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제가 이제 만날 때 그랬거든요. 당신이 세계적으로는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더 유명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시작했거든요. 인터뷰를. 방송에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한자어하고 이제 서양말이 뒤섞인 뭐 돈가스 같은 그런 식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병을 일으키는 장이 원인균은 한자고- 살모넬라균. 네, 장이 한자고 티푸스가 이제 그리스어죠. 그래서 결합된. 네네. 이게 전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 같잖아요. 네, 뭐 병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장 프랑스어 같기도 하고 네. 아닙니다. 장. 네. 장이 걸린 질병인가? 그렇죠. 네. 이 살모넬라 균에 감염이 되는데요. 네. 살모넬라 중에 한 종류의 살모넬라 타이피균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피. 네. 근데 이 주 감염 경로가 네.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이나 소변에 오염된 물질을 먹었을 때입니다. 그거를 먹기는 쉽지 않은데 그걸 이렇게 우연히 섭취가 되던가 뭐 오염된 뭐 먹지만 끝나고 나서 그 도킨스가 굉장히 즐겁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면서 거기 같이 왔던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진짜로 유명한 사람. 네. 저 사람 뭐냐고. 살짝 경쟁심이 느껴졌나 보죠. 아니 저런 애무로 어떻게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은 뭡니까? 네, 오늘 저 건강 보건 상식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 보건 상식. 네. 왜 지난주에 화제가 되었던 질병이 있습니다. 그 연병이라고요. 장티부스. 네. 네. 장티부스. 그 유명한 최모 씨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1군 법정 전염병인 연병의 뜻과 특성 그리고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죠. 이게 그럼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예,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병이었고요. 근데 물론 이 말이 좀 욕처럼 사용된다고도 하는데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염자는 전염할 때 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원래 뜻은. 원래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질환을 가리키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은 크게 6가지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어원에 맞춰서 그 의미를 풀자면 전염병 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염병에 걸렸네, 전염병을 앓고 있네, 네.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걱정의 의미네요. 네, 네, 또는 경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전염병에 걸렸어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피해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1군 전염병이 가장 전염이 빠르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콜레라,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연병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래어로는 장티푸스라고 하죠. 장티푸스.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하실 텐데, 근데 이 이름을 장티푸스를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가 아니고요. 장티푸스입니다. 장에 티푸스가 걸렸다는 네, 거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위장인데, 네.
그러니까 위장에 걸리는 티푸스라는 뜻인데 티푸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혼란스러운이란 뜻이에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환자가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혼미해지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안 걸려봐가지고 예. 열이 굉장히 올라가나 보죠. 예, 그래가지고 혼미해져서 붙은 이름이고요.